자, 이제 2학기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을 공부하면 제일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요 뼈대가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1차함수, 2차함수 이렇게 대표되는 함수인 그래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수다 이렇게 불려요. 우리가 전형적인 수학에서 어떤 이제 뭔가를 공부하는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라인의 내용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기하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고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파트를 배워요. 근데 기하 그럼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2학기 라인은 이제 주로 도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의 단면 배웠고 그다음 평행선, 뭐 사다리꼴 이런 성질들, 사각형 성질들 이런 걸 배웠잖아. 이제 그 라인이 이제 끝이 났어요. 무게중심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지금 이제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다라고 하는 아까 이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중요 파트 중에 확률이다라고 하는 그 라인을 이제 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에는 이 확률 라인이 뭐가 있냐면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이제 통계를 나타내는 평균이다, 뭐 상대도수다라고 하는 통계를 나타내는 자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들이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이제 2학년 때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고 3학년 때 다시 통계를 조금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쭉쭉쭉 각 2학기의 끝부분 쪽에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1학년에 2학기에 배운 도수분포표하고 같은 과목 안에 있긴 한데 거의 단독으로 배우는 내용과 같아요. 크게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만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느끼실 거야.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의 단어는 문제가 원하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잘 숙지를 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 건지 숙지를 하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thinking.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 쉬운 문제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벌어지지가 않겠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면 식을 세우는데도 어렵고 그걸 계산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이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에서의 어려운 문제는 고민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의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는 이런 흐름이 될 텐데 이 계산에 대한 시간 투자보다 이 고민에 대한 시간 투자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하고의 특징이 이렇다. 심사숙고 끝에 답을 내고 내가 어떤 빠뜨린 게 없는지 중복해서 계산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의 뜻, 상황의 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경우의 수 단원 제목을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 건지 느낌은 올 거야. 경우의 수.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초등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풀긴 풀었을 겁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지는 경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제일 대표되는 게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딱 떨어졌더니 1이 나와, 2가 나와, 3이 나와, 4가 나와, 5가 나와, 6이 나와.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는 무조건 평평한 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윗면을 읽는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같은 규칙 하에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더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뭐 사건 그러면 보통 뉴스 시간에 나오는 안 좋은 뉘앙스가 많은데 국어적으로 사건, 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수학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결과, 그 경우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결과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자, 용어에 대한 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6가지인 거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자, 이제 결과가 다른 걸로 이제 좁혀졌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몇 가지야? 2, 4, 6. 그래서 3가지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몇 가지니? 2가지예요. 자, 경우의 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는 모두 같은 확률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뒤에서 이제 확률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1이 더 많이 나오는 주사위, 3이 더 많이 나오는 주사위 이런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같은 횟수를 던지면 같은 횟수로 나올 거야. 이런 대전제하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전제하에 생각한다는 게 주사위 하나를 동전 하나를 던진다.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럼 몇 가지야? 앞면이 나온다 또는 뒷면이 나온다? 2가지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소리예요. 동전 하나 던지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제 동전은 앞면도 안 나오고 뒷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설 수 있어요. 이런 상황 말해 안 해?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상황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 뭐 모래밭 같은 데 던지면 이렇게 꽂힐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경우의 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2가지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자, 보통 A 사건과 B 사건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개의 사건. 그러면 이 2개의 사건을 더할 때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고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 그러면 이 2가지를 뭐라고 하냐? 첫 번째가 합사건이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두 번째는 곱사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합사건은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A 또는 B.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A는 김밥 천국에 가서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김밥이 4종류의 김밥이 있대. 4종류. 치즈김밥, 김치김밥, 야채김밥, 소고기김밥. 4가지가 있어. 자, 그러니까 A 사건은 김밥 중에 하나를 골라요. 김밥 한 줄을 골라요. 이거야. 그럼 김밥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4가지가 되겠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4가지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건 B는 라면이 있어. 라면. 김밥 천국에. 라면이 무슨 라면이 있나? 신라면. 보통 분식집에서 라면이 이름이 무슨 라면이지? 이렇게 팔아? 신라면으로? 그치. 떡라면. 그치. 떡라면. 치즈라면. 이렇게 있어. 3가지가. 자, 그러면 라면을 하나 고른다.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A 또는 B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는 거야.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김밥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와 그 다음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를 뭐 한다?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래서 총 7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또는에 대해서는 이걸 A를 하면 B를 해? 안 해? 안 해. 라면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김밥은 안 골라. 김밥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라면은 안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고르면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거지. 또는의 의미는 이건 거야. 자, 두 번째는 A 그리고 B를 고르는 사건을 보자. 라면을 하나, 오늘 너무 배고파. 라면도 하나 먹고 김밥도 하나 먹고. 그러면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수가 4가지고 그 중에 라면을 고르는 경우 수가 3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곱한다. 왜 곱하는 거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 곱하는 거냐. 자, 이건 뭐야. 치즈 김밥에 신라면을 먹어요. 치즈 김밥에 떡라면을 먹어요. 치즈 김밥에 치즈라면을 먹어요. 그 다음 김치 김밥에 신라면을 먹어요. 떡라면을 먹어요. 치즈라면을 먹어요. 야채 김밥에 라면을 먹어요. 3가지. 소고기 김밥에 라면 고르는 경우가 3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각각의 치즈 김밥, 김치 김밥, 야채 김밥, 소고기 김밥 그 4가지가 모두 각각 3가지씩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자, 나중에는 이 의미가 좀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거야. 그래서 A를 고르고 B를 고른다는 A 중에 하나를 고르고 B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는 거를 이걸 동시에 고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또는일 때는 동시에 아니야? 아니지. 하나 하면 하나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를 할 때 하나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또는을 쓰고 동시에 우리가 발생해야 되는 사건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곱하기의 방식을 쓴다. 그래서 합사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이 2가지가 경우의 수에서의 가장 큰 2가지가 되는 거야. 어쩔 땐 더할 거냐, 어쩔 땐 곱할 거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 대부분은 안 헷갈려.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 헷갈리는 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냐? A 또는 B, A 이거나 B 이런 말이 어울리면 더하기의 법칙을 쓰는 거야. A 그리고 B, A, B 동시에 A이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곱의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서로 겹쳐지지 않는 이렇게 라면과 김밥처럼 서로 겹쳐지지 않는 큰 케이스들 A, B, C 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기 또는 곱하기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큰 틀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의 접근은 항상 어떻게 한다? 각각의 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살핀다. 그 케이스마다 몇 가지가 있는지를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살핀다. 걔네끼리 더할지 곱할지를 결정한다. 이게 흐름인 거예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5 이상의 눈이 나온대요. 5 이상의 눈 5, 6 나오니까 몇 가지다? 2가지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3의 배수는 3, 6이 나와요. 여기다 9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주사위에서는 6 이하의 눈에서만 이야기한다. 소수의 눈이 나옵니다. 몇이 있어요? 2, 3, 5가 있다. 3가지. 되겠죠? 자, 어느 서점에 수학 참고서 5종류, 영어 참고서 4종류가 있는데 수학 참고서 또는 여기다 발표해줘. 또는 자, 그러면 수학 참고서를 하나 사는 경우는 몇 가지다? 5종류가 있으니까 5가지다. 영어 참고서를 사는 경우는 4종류가 있으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자, 그러면 또는 이니까 5가지와 4가지를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자, 이 상황이 나는 결과적으로는 손에 참고서가 하나만 있는 거야. 수학을 사면 영어를 안 사고 영어를 사면 수학을 안 사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 상황이다. 자,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3종류 티셔츠와 검보, 파, 흰 4종류 바지가 있다.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입는다. 각각 하나씩 짝지어 입는다는 뭐 얘기하는 거야? 티셔츠 또는 바지를 입는 거니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는 거니 그리고가 되는 거지. 둘을 동시에 해봐야지.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입는 거야. 자, 그럼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 바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럼 3하고 4를 뭐 한다? 곱한다. 곱의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다음을 구해보세요.
자,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동전 하나 던지면 몇 가지가 일어나지? 2가지.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몇 가지? 6가지. 이 2가지하고 6가지를 뭐 한다? 곱한다. 곱한다. 왜 곱해?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곱의 법칙. 자, 동전은 앞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사위는 홀수가 나와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 몇 가지? 1가지. 홀수가 나오는 사건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1 곱하기 3 3가지. 나오고 그리고 곱의 법칙. 오케이? 동전은 뒷면이 나와요. 뒷면이 나온다. 몇 가지? 1가지. 그리고 곱하기 5 미만의 수가 나와요. 몇 가지? 4가지. 총 4가지. 자, 2개의 사건을 각각 곱했다. 대부분 이제 곱사건을 풉니다. 이렇게. 자,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곱하는지 그것만 잘 신경 쓰면 처음에 무리되는 거 없어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얘들아 뒤에 거 보지 말고, 만약에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총 몇 가지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동전 나오는 거 6가지, 두 번째 동전 6가지,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동전 2개 던지면 총 3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이때 두 눈의 수의 합이 7. 자, 두 눈이 7이 되는 경우를 나열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자,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 6, 2와 5, 3, 4, 3, 5, 2, 6, 1.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가장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직접 다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 직접 나열. 첫 번째 접근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나열하다 보니 다 나열하지 않아도 되겠어. 곱해도 되겠어. 이렇게 곱사건들 같은 거 하는 거야. 처음부터.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민지가 편의점에서 400원짜리 사탕 1개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씩 가지고 있다면 사탕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 4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400원. 자, 지금 상황은 뭐냐? 50원짜리가 4개까지 있어요. 그다음 100원짜리가 4개까지 있대요. 자, 이걸 가지고 400원을 내봐라. 사실은 그냥 이 아이디어를 계산하는 건 뭐 초등학생도 아이디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좀 거칠게 나열하면 그냥 거칠게 나열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단위를 먼저 생각해야 돼. 10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400원을 첫 번째 어떻게 하자? 100원짜리로 4개를 지불하자. 자, 이제 50원짜리 2개당 100원짜리 하나를 대체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100원짜리 3개에다가 50원짜리 2개를 내자. 그래도 400원. 다음 세 번째는 100원짜리 2개에다가 50원짜리 4개를 내자. 자, 이렇게 해서 사탕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3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식으로 이쁘게 쓴 게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전의 개수가 각각 4개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를 4개 낼 수 있는 200원이 가장 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상황이 되겠죠. 자, 경우의 수 따지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일일이 고민을 하는 거야. 사건 A에 대해서 이건. 자, 요 앞에 걸 좀 언급을 하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동전을 지불할 때에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는 100원짜리 아까처럼 10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원짜리를 가지고 더해서 250원이 된대요. 자, 그러면 250원 되죠? 250원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0, 200, 여기다 100이지? 100, 250원. 200원까지 돼, 200원까지. 그 다음, 여기서 100,
50원. 다음은 250원.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것들을 전체 각각의 동전을 몇 개씩 내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데 사실 이 동전으로 경우의 수가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가 있다. 각각 1개 이상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얘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잘 체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둘이 멘트가 달라요.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와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 이러면 되게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냐면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있는데 50원짜리를 2개 내는 100원과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100원이 있어. 각각 100원. 그럼 얘네들은 첫 번째 금액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얘도 100원 얘도 100원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원을 내는 금액적으로 보면 어디 가서 100원을 냈어. 그럼 사장님이 50원짜리 2개 받나 100원짜리 하나 받나 같은 내 금고의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방법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방법 50원짜리를 2개 내는 방법과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은 어떤 거야? 다른 거야. 방법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방법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방법. 자,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지불 방법. 자, 그렇다면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니? 총 2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하나 냅니다. 2개 냅니다. 안 냅니다. 3가지가 있는 거야. 100원짜리에 대한 지불 방법 3가지인 거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개수 2개 더하기 1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100원짜리의 지불 방법. 자, 그러면 50원짜리는 3개가 있습니다. 50원짜리의 지불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방금처럼 계산해봐. 50원짜리 3개 있잖아. 하나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안 낸다.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전의 개수에다가 안 낸다. 이게 동전 하나를 볼 때의 지불 방법의 가지수야. 이해돼? 그러면 100원짜리 냅니다. 50원짜리 냅니다. 100원짜리만 내는 거야. 50원짜리만 내는 거야. 그러면 같이 섞어서도 내는 거야. 지불 방법은. 섞어서 내는 거지. 100원짜리도 내고 50원짜리도 내고. 그러면 둘을 더한다 곱한다? 곱해야 돼요. 곱한다. 그러면 총 얘가 뭐가 된 거야? 3, 4, 12. 12가지가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단 빼기 1이 들어갑니다. 빼기 1. 빼기 1은 뭐냐? 100원짜리도 안 내요. 50원짜리도 안 내요. 즉 빵원을 내는 경우가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불하지 않는 0원의 상황을 하나 빼주는 거야. 0원이 되는 경우를 빼준다. 이해됩니까? 마치 이 구조가 아이디어가 뭐랑 같냐면 너희들 12의 약수개수가 몇 개니?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12의 약수개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라고 계산하지. 그치? 그런 다음에 지수에다 뭐해? 1 더하잖아. 그래서 12의 약수개수는 6개예요 라고 이야기해. 그거랑 유사한 거야. 유사한 거야. 똑같진 않고. 그래서 동전이 2개 있어? 거기다 더하기 1. 50원짜리 3개 있어?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곱합니다는 약수의 개수랑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야. 거기서 1을 빼주는 게 다른 거지. 빼주는 의미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빼준다의 의미를 기억해야 지불 방법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이야. 지금 선생님 푼 건.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지불 금액을 할 거야. 지불 금액.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이 금액은 방법이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똑같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발생하는 금액의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큰 돈 화폐를 작은 돈 화폐로 모두 환전을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내가 돈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 몇 개를 만들어?
4개로 만드는 거야. 총. 그러면 나에게는 50원짜리가 몇 개인 상황이 됐다? 7개. 어차피 총 350원인 거 똑같잖아. 내 금액은 똑같잖아. 자, 그래서 금액을 물어볼 때는 큰 돈 화폐를 작은 돈 화폐로 환전을 해줘야 돼요. 환전. 그래야 충돌 상황을 피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환전을 했기 때문에 100원짜리 한 가지 내는 거는 없어지고 이제 다 50원짜리 2개로 대체가 되는 거야. 중복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때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50원짜리가 이제 현재 몇 개 됐다? 몇 개 됐어? 7개 됐잖아. 7개. 자, 그러면 50원짜리 7개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지. 빵원 빼야 되니까. 정답은 7가지가 돼요. 지금의 확인 4번의 정답은 7가지가 됩니다. 이걸 금액이 얼마냐 나열하고 있으면 더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돼. 이 아이디어. 자, 우리 경우에서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단어는 띵킹. 어떤 아이디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히세요라고 하는 아이디어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알겠어요? 연습.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10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가 4개 있대요.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방법이야. 방법은 100원짜리랑 50원짜리 서로 달라. 자, 그러면 100원짜리 내는 방법 몇 가지? 네. 50원짜리 5. 빼기 1.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꿔서 50원짜리 몇 개 있다? 10개. 자, 그러면 몇 가지? 10가지. 하나 더 섞어요. 10원짜리가 3개 있다. 자, 10원짜리도 들어왔어. 자, 하면 뭐가 달라졌냐? 지불하는 방법 그대로야. 지불하는 방법은. 자, 100원짜리 3개. 몇 가지? 4가지. 50원짜리 5가지. 10원짜리 4가지. 빼기 1. 자, 금액이 되면요. 지금 100원짜리는 50원짜리랑 100원 똑같은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환전. 그런데 10원짜리는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얘는 환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100원짜리를 환전해서 50원짜리가 몇 개? 10개. 10원짜리가 3개인 지불 방법과 같은 거야. 그럼 50원짜리 몇 가지? 11가지. 10원짜리 4가지. 빼기 1. 이렇게. 얘도 7개가 있었는데 엄밀히는 8 빼기 1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전체의 가지수에서 빵원 내는 거를 뺀다.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다. 또는 6이다. 자, 두 눈의 합이 5가 되면서 6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5가 되는 경우에 케이스 A, 6이 되는 경우에 케이스 B, 둘을 뭐한다? 더한다. 또는 더한다. 자, 그러면 5가 나오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5가 나와요. 1, 4, 2, 3, 3, 2, 4, 1. 4가지. 자, B, 6이 나온대요. 1, 5, 2, 4, 3, 3, 4, 2, 5, 1. 5가지. 정답은 9가지.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는 KTX, 무궁화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에 3가지가 있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 기차가 3가지가 있대요. 버스는 2가지가 있대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더하기. 총 몇 가지? 5가지. 더하고 끝나. 자, 5번의 별표. 어느 놀이동산에서 그림과 같이 길을 따라 입구에서 출발하여 매점에 들렀다가 관람차 타러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이구나를 구별해야 돼. 입구에서 매점을 간다. 매점에서 관람차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입구에서 매점을 간 다음에 또는 매점에서 관람차를 가는 건지, 입구에서 매점을 가요. 그리고 매점에서 관람차를 가는 건지, 어느 말이 더 어울려요? A 또는 B, A 그리고 B. 뭐가 어울려? 모르겠어? 자, A 또는 B에는 입구에서 매점만 가고 끝! A 그리고 신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입구에서 매점을 간다. 그리고 여기를 간다. 그리고 가. 그리고. 네 가지. 여기 세 가지. 뭐 해야 돼? 곱해야지. 12가지. 5가지. 5가지. 15가지. 매점을 찍고 간다. 매점을 거쳐 간다. 그러면 동시에 두 군데를 동시에 간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의 의미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의 의미. 자, 6번.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자, 얘들아. 동전이 2개가 있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해볼까요? 자, 앞면을 앞으로 선생님이 H, 헤드, 뒷면을 테일, T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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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총 몇 가지?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자,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요? 12가지. 동전을 3개 던집니다. 자, 동전을 3개 던지는 걸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1번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죠. 그러면 1번 동전에 따라서 2번 동전도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그러니까 2 곱하기 각각 2가지, 2 곱하기 2, 4가지가 나왔던 거야, 방금. 자, 그러면 앞면에 대해서 동전 3은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뒷면에 앞면 또는 뒷면, 뒷면 앞면에 앞면 또는 뒷면, 뒷면 뒷면에 앞면 또는 뒷면이 각각 나올 거란 말이야. 총 몇 가지?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자, 그러니까 동전 1이 나타내는 경우의 수 2가지, 2가 나타내는 경우의 수, 3이 나타내는 경우의 수. 그럼 동전 1, 2, 3을 따로따로 던지든 같이 던지든 이건 동전 1을 던진다, 그리고 2를 던진다, 3을 던진다.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 8가지. 동전 4개 던지면 16가지. 5개 던지면 32가지. 각각 2를 계속 곱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동전 2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진대요. 그러면 총 몇 가지일까요? 동전 2개하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동전 2개 던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주사위 6가지. 더해 곱해? 동전이 나오는 결과랑 주사위가 나오는 결과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 곱하는 거야. 아까 동시에의 뜻은 뭐냐? 라면 하나 먹어요. 또는 김밥 하나 먹어요. 라면 하나 먹으면 김밥은 안 먹어요. 라면 하나 먹어요. 그리고 김밥을 먹어요. 그러면 서로 상관없이 먹을 때 곱하기가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동전 2개의 결과가 주사위 하나의 결과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곱하기란 뜻인 거야. 여기 동시에라고 써있잖아. 이게 동시에가 꼭 같은 순간에 던지다의 뜻은 아니야. 이 동시에가 그리고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기본 아이디어니까 보시고요. 자, 이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그리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온다. 자,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온대요. 서로 다른 면이래. 몇 가지야, 그럼? 동전 두 개가 다른 면이야. 몇 가지야? 네? 네 가지? 동전 두 개 가지고 아까 뭐였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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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이거였잖아. 에? 동전 얘기하고 있잖아. 동전.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온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지금 전체가 네 가지야. 지금 이게 1, 2, 3, 4 이게 네 가지야 현재. 그럼 얘네가 앞이라고 같은 면이야 다른 면이야? 같은 면. 앞, 뒤. 다른 면. 뒤, 앞. 다른 면. 앞하고 뒤잖아 지금. 뒤. 같은 면. 서로 다른 면이 나왔다.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짝수의 눈이 나온다.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더한다 곱한다. 오케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 자, 동전 하나는 몇 가지? 두 가지. 주사위 두 개는 몇 가지? 12가지. 에이. 왜 자꾸 주사위를 6 더하기 6을 시키지? 36. 주사위 하나가 6개. 주사위 하나가 6개. 둘을 동시에 던지니까 곱하기예요.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는 홀수. 첫 번째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는 소수 몇 가지? 세 가지. 나오고